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 짧지만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 문구는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깜짝 상승을 장 초반에 보였습니다. 장중 최고점이 2,200선에 다다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의 구간이었습니다. 경제와 사회인 위기였는데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위기를 돌파하려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는 정부 정책에서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3차 추경이 대표적인데요. 35조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 안전과 또 한국판 뉴딜이 큰 줄기이고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만 통한다면 올해 약 0.8%에서 1.2%의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부채는 부담인데요. 부정하기가 어렵죠. KTB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그래서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수준을 낮게만 유지해준다면 정부 부담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하려는 효과가 만약에 통한다면 조금은 살만한 경제가 되지 않을까요?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가장 대처를 잘한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에게도 온기가 쫙 퍼지고 이 큰 폭의 조정이나 돌발 악재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 이 마음속 간직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샵 3772 문자로 여러분의 그 질문과 그리고 느낀 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팟빵,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특징조 공장 시간 가봐야 되는데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니 해도 저희 삼성그룹주 소식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금 이 구속키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그리고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거고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합병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그룹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거에 대한 그 기소 내용을 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외관법 위반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이 중에서 외관법 위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회계 처리 과정에서 그 콜옵션을 누락했다는 그런 게 의도적이었다,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측은 이 회계 처리가 전혀 부당하지 않았다, 정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전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룹주의 약세가 조금 우려되긴 했는데 이제 이런 악재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김종준 전 미전실의 팀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례도 검찰이 새로 포착을 했다는 걸 보면은 과거보다 조금 더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속보성 기사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삼성은 초비상사태에 맞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둔감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었어요. 1.2%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가 우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가깝게 오르고 삼성 SDI가 1%대, 삼성전자 역시 1% 상승세.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향후 파장력 진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각 경제방송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재료 납품한 부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에서요, 알테오젠을 선정했는데요. 이 분식 회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상승을 했고요. 한국경제TV 역시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드론주인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또한 특징주로 겹쳤더라고요. 대만의 메이저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인텍플러스가 주목됐는데 매일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B&K 금융지주를, 한국경제TV가 ABL바이오, 드림텍, 두산인프라코어, 매일경제TV는 슈프리마, 진성TSE, 동진세미캠, 금호석유를, MTN이 풍산, 한샘, LG화학, MC넥스, SK하이닉스 선정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특징주 판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떠한 그 분석 느낌 오셨습니까? 예. 일단 그린 뉴딜의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전기차 부품 관련 업종인 LG화학과 P&E 솔루션 등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드론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국토부가 K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드론 택시, 드론 택배를 도입하겠다는 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온테크 등이 드론 관련주로 분류돼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체가 특징주에 대거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를 회복하는 그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 인텍플러스 등 반도체 업종이 전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채널의 특징주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볼 텐데 이슈메이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뭘까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MTN에서 꼽은 한샘을 가져왔습니다. 네, 한샘은 보니까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최근 주가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슈를 좀 점검해보죠. 네, 사실 정부의 그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경제 침체 등으로 건설 업종을 비롯해서 이런 가구 인테리어 업종 주가가 굉장히 약세를 보여왔어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던 2015년과 비교하면 한샘의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샘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사업 구조 재편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이 리하우스 사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개수는 올 1분기 기준 전년 동기보다 286% 이상 증가했고요. 이달 4월의 상승세도 전년 4월과 비교했을 때 2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하우스 사업이란 집 전체를 재단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가구 교체는 물론이고 욕실이나 창호, 바닥재에 이르기까지 집 전체를 일관된 컨셉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올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사와 함께 이런 집 꾸미기 열풍의 수혜로 한샘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가만 생각해봐도 노후주택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수요도 확보가 되는 거고 네. 생각해보면 또 전체 집값 평균의 5%만 투자하면 새 집 같은 느낌에서 살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느낌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한샘의 경우에는요. 코로나19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리하우스 사업은 재택근무 확산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을 꾸미는 수요도 증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 리바트와 같은 다른 가구 인테리어 업종의 주가도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윌리엄 하이암 박사가 가까운 미래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가구와 인테리어를 소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건자재 인테리어 유통업체인 로우스를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업계는 가구 인테리어 기업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집 꾸미기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노후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새 집에 대한 갈망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한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시장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B2C 이런 부분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의 분석도 있으니까 더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샘이 현재 2% 상승세 시가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고요. 91,900원 선, 어제 신고가 기록한 주가가 95,900원 선이었습니다. 장중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가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알테오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사실 어제 24% 급락세였고 올해 상승폭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9% 일부분은 회복을 했거든요. 희비가 엇갈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어제 전날의 급락은 분식회계 관련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루머가 최근에 신라젠 대표 사태로 좀 대표가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높아진 상황인데 예. 이제 시장에서 암암리에 알테오젠의 대표도 이런 분식회계로 횡령을 해서 수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요. 그리고 그게 장 막판에 그런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회사가 장 마감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상승세는 좀 예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이슈의 작은 그 소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에도 문의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신한금투연구원이 입장을 내놨는데 예.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계약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분식회계도 사실 무근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회사가 공시까지 하면서 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제 그 악재들 해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이거고 알테오젠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니까 1년 새 500% 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새 500%나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을까요? 네, 우선 알테오젠의 사업에 네.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형하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은 한국의 알테오젠과 그리고 미국의 할로자인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하 주사는 정맥 주사 대비 투약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램시마 역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면서 좀 더 프리미엄의 가치가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글로벌 제약사들의 피하 주사 제형 변형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런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총이 70위권, 72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총 4위까지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KRX 3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KRX 지수 300은 오는 12일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면 기관에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알테오젠에 대한 지분을 매입했다는 그 공시가 났어요. 그렇군요. 예. 이분은 10년 전에 카카오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서 유명한데요. 그만큼 좀 종목을 보는 눈이 있다고 투자자들이 자본 믿는 많이 거죠. 물렸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알테오젠을 샀으니까 더 네.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쏠렸고요. 실제로 지난 1일에는 알테오젠이 유방암 치료제의 일상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을 열심히 커버하고 계셔서 이제 투자자들의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는 이동건 신한금투 연구원이 있는데요. 예. 이 연구원님이 지난 28일에 투자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하 주사 제형 변형 플랫폼, 이게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 수출 계약이 올해 말 4건이 예정되어 있고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투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피하 주사가 뭔지 이 제형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잇따라서 이 추가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좀 볼까요?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는 19% 넘는 급등세였고 어제는 악재 때문에 24%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폭 일부분 되돌림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메이커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에서 꼽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네, BNK 금융지주. 사실 최근에 은행주가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상승 탄력이 주춤하면서 은행주가 하락 반전되긴 했는데 그래도 BNK 금융지주는 상승권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이었을까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은행주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BNK 금융지주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금융 지주사라서 이 상승장에서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만 주가가 12%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국내 조선 3사가 LNG 수주 재팟 보도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3사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규모가 23조 원어치잖아요. 이 세 기업의 그 지역 기반이 전부 경상도 쪽이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 지주 회사인 BNK 금융 지주 역시도 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기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래요. 아무래도 뭐 힘이 붙으면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쪽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뭐 경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대감이고 구체적인 호재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BNK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네. 좀 투자 의견이 좋아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 저금리 시대에 이런 배당주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BNK 금융 지주는 이게 주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평균 6%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가 최근에 비은행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지난 2월에 1,000억 원의 연구채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더 몰리고 있는데요. 네. 이는 2015년 발행한 연구채 5년 콜옵션에 따른 차환과 계열사 증자 등 운용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이제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도 1,500원 규모의 연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 BNK 금융지주는 1,000억 원은 BNK 투자증권 증자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썼거든요. 근데 예. 아마 BNK 이번에 연구채 일부 자금도 BNK 투자증권의 증자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BNK 투자증권은 새로운 대표를 영입하고 지주가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김병영 BNK 투자증권 신임 사장님과 좀 팀 미팅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올해는 장외 파생 상품업 라이선스 획득에 좀 집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에 집중하겠다고요? 장외 파생 상품업 아, 라이선스. 이제 ELS나 이런 상품을 네.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자격을 가지겠다는 건데요. 예. 이를 위해서는 좀 자기 자본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자기 자본 규모는 5,500원 정도, 네, 5,500억 원 정도고 이게 6,000억 원 이상이 돼야 예. 좀 무리 없이 장외 파생 상품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좀 증자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주로부터 증자를 받는 거 말고는 솔직히 다른 방법이 그렇죠. 마땅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연구채 발행도 좀 증자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다른 지주사들도 좀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높은 비은행 계열사들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이 BNK 금융지주 역시 어떤 지주사보다 적극적으로 그 비은행 계열사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성 개선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배당 그리고 비은행권에 힘을 주려고 하는 거, 자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자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안팎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BNK 금융지주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도 5% 강세임으로 종가로 끝났고요. 오늘은 0.87% 소폭도 올라가며 5,83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금융주 여러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BNK 금융지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오늘의 핫 이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 구속영장 청구 소식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삼성전자 그룹주는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초비상사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 상승폭이 확 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증권과 은행 섹터도 하락 반전됐고 뭐 이런 느낌 분석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색다른 시선 느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나운서 정리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그대로. 아, 그래요? 예. 지금, 고점 부담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제가 이제 일단 파란 넥타이를 한번 맸는데요. 그동안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셨던 개인 투자자들은 네. 지금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봐야지 할 텐데 이거는 오늘은 매수하시는 날 아니에요. 예. 오늘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글쎄요, 지금 누구도 어떻게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역시 뭐 삼성그룹주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신 분들이 크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주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그룹의 전체적으로 악재고 또 크게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악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조금 물러서게 되니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요. 종합주가 지수는 좀 이제 고점 부담이 좀 나왔죠. 2200포인트는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시간을 가지고 보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끄집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에서 같이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한 박자 조금 쉬어보세요. 쉬어보시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는 상승 중에 좀 이익률 축소하는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늘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합주가 지수 차트만 보면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 중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1평선하고 5일평선하고 이게 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정을 주고 갑니다. 그냥 가면 많이 못 가요. 네, 눌림목 주는 조정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종합주가에서 고점 부담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조정을 주면 또 매도하려고 그럴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지금 조선주 매수하신 분들은요. 좀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쪽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조선도 이쪽은 마찬가지 조선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금 뉴스에 보고 자꾸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사셨는데 일단 선반영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빨리 하시는 분들 같으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선주하고 이제 증권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단기 고점이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그룹주들은 내일까지 이재용 부회장 얘기들 이슈가 되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가 매수 삼성전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신선통상인데요. 지금 상한가 문 닫고 앉아 있는데 여기 크게 이제 우리가 이쪽에 애국 테마라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참 말을 그렇다게 갖다 붙이는데 일본하고의 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예전에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지금 여기서 급등했었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테마로 활용하시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풀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하고 나오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상한가에 지금 사겠다고 받쳐놓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JCN 시스템 오늘 이슈가 나왔죠. 드론 얘기입니다. 지금 드론 가지고요. 택시나 드론 택배 이런 얘기들 정부 정책의 얘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 재료겠죠. 드론 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트 분석상으로서는 앞에 고점이 좀 부담이 좀 되고요.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조금 좀 매도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식은요. 기분 좋을 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신 분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이 실현 잘 하시고 좀 주말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전체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크게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눌림목 주는 조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장 초반에 2191선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현재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세로 방향을 턴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16% 하락으로 2143선. 좋지도 않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마치 대표님의 넥타이 색깔이 대변하는 듯한데 5호장 어떻게 좀 잘 가봐야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네. 조선주들도 그랬고요. 은행주,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조금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산 가격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보다 더 빠질 것 같으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보니까요.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소재 네. 뭐 이런 쪽도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삼성전자를 지금 못 사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대덕전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대덕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PCB 업체입니다. PCB는 뭐 인쇄 회로 기판 이 업체인데 인쇄 회로 기판이 없으면은 우리 뭐 가전제품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물론 이제 경쟁 업체들 많이 있어요. 코리아 서킷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지금 그 사업 분할을 했거든요. 사업 분할을 하면서 대덕하고 대덕전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요. 12,000원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9,000원부터 살짝 돌아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한 90만 주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형님이 좋아지면 뭐 동생들도 같이 따라간다 이런 측약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 대덕전자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9,500원 보시면 되겠죠. 오늘 9,530원에 있는데 9,500원 이 가격에 좀 보시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앞에의 고점 11,000원까지 좀 살짝 보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이게 저점이 9,000원이었거든요. 9,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요. 너무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뭐 손절 가격 알려드린 대로 9,000원만 안 빠지면 나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경험하셨죠? 한 달 동안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식을 너무 단타 매매를 하신다고 급등락하는 종목들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길목 지키기 하신다면 올해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일은 조금 조정 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단기 소나기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고요. 자, 지금 뭐 노란 채팅방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노란 채팅방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상승 추세 중에 단기 조정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댓글 보니까 오늘 참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 시장의 방향성 탐색하는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투자 유의사항을 주시면서 저희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배원철 대표님 내일도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원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주셔도 되고요. 느낌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팟빵,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죠. 자, 오늘 이제 관심주 공장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서 경제 전문가의 시각 들어볼게요. 자,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아침에 보셨죠? 엄청 네, 예. 올라갔다가 예. 야, 차익실현 매물 이렇게 나오는 건가? 지금 방향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형적인? 예, 이게 무슨 뭐 예. 특이한 모습들은 아니고 일단은 1차적인 상승 흐름은 네이버가 카카오가 이끌었죠 시장을. 네. 그러다 카카오가 주 초반에 꺾였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와 그 조선주들이 이끌었죠. 네. 하지만 조선주들 뚜껑을 열어보고 난다면 각 조선사당 4년 동안의 40척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척밖에 안 돼요. 네. 이 정도 규모에서 너무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선주도 갭상승했다. 결국 그것은 피날레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전형적인 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게 무슨 뭐 특이하게 지수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아하. 이제는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조정을 받는 것이다. 길게 보면 물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짧게 본다라면 일단 크지는 않지만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 천리길을 뛰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씩 가다가 쉬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쉴 자리다. 매일 또 달리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상승폭 축소는 예견이 돼 있다라는 네, 예. 관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제 채널의 관심 좀 모아봤습니다. 재료 납품된 상황 저희가 여러분께 쫙 펼쳐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이 선정한 오늘의 관심주 이데일리 TV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세코, 알루코, 유니테스트, 코프라, 대보, 마그네틱 선정이 됐고요. 한국경제TV가 세진중공업, 현대건설, SK하이닉스, 동아기업, 에이스테크, 매일경제TV는 필옵틱스, 삼성엔지니어링, 유니셈,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오테, MTN이 GNC에너지, LB세미콘, 이베스투자증권, ICK,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고르게 포진이 됐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소장님, 오늘 1위 채널 어떤 채널일까요? 1위 채널은 예. 그동안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머니투데이가 1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MTN이. 아쉽게도 2대 1, 2가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싶어요. 시비가 확 엇갈렸어요?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어찌됐던 시장이 오늘은 뭐 조정이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제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15일을 생각한다라면 급락폭이 커졌을 때 그 다음날 반등을 줬듯이 급등세가 어제 컸기 때문에 오늘 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데도 이럴 때 시각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데일리는 개별 종목으로 가졌고요.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오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좀 꾸려졌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이렇다고 해서 개별 종목으로 피해간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이 더 빠지죠. 예.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달리는 말을 여전히 추천하는 게 낫다라는 제 개인적인 심정하에 그렇게 좀 방송사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반락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런 시장에서 개별 종목이냐 아니면 대형주냐 정면 승부가 오히려 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도 예. 들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좀 엇갈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소장님의 첫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에서. MTN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오늘 증권주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네. 하지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온 폭들이 좀 컸습니다. 여기에 따른 좀 반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온라인이 강한 그런 회사죠. 최근에 키움증권을 필두로 해서 온라인 증권사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키움도 52주 신고가 막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관심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증권사들의 수익이 어디서 나느냐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물론 수수료 수입이 일정 부분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의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무료 수수료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은 그렇게 크진 않고 예. 근데 온라인 증권사들의 신용담보대출 수수료가 대략 한 6%대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금리, 대출금리가 뭐 주택담보대출 저도 받아본 지 꽤 오래됩니다만 한 지금 2~3% 정도대라는데 신용대출이 6%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렇네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약 12조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 증권사들 그리고 펀드 판매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온라인 증권사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PF 수익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리치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수익들도 있습니다만 대형 증권사 못지않게 증권사들 모두 작년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와 같은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건지 궁금하고 사실 IB 쪽 이런 부분도 회복이 증권사 쪽에서는 필요한데 이런 네. 전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2분기 이제 단기간 이거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증권사들은 2분기 때 장사를 잘했죠. 다른 데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네. 오늘 조정을 좀 예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6월 중순이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옵니다. 예, 옵니다. 실적이 이제 오면 예.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건 다 알죠. 얼마만큼 강도가 셀 것인가라는 건데 우리가 그전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분기에 감익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결국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5% 어제 사실 강했거든요. 예. 7% 강세로 마감됐고 현재는 5,360원. 인 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인 메리? 일단은 지금 현재 예.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죠. 예. 하지만 어제 그 시작점을 현재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5일선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 현재 지금 구간대가 기간 조정 구간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5,000원대 초입, 5,000원대에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0원대 초입에서는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10,000원대까지는 지금 상단이 열려 있는
그러한 주봉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건 어렵겠습니다만 122평이 지나가는 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현재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은 좀 견고하게 다져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5,000원 그렇죠. 선 밑으로는 떨어질 것으로는 안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5,000원 초반선에서 매입하라, 매수 그런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좀 가볼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쌍두마차로 6월 1일 그렇죠.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IT를 산다라면 지금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SNS에 올렸는데 부부싸움이 조금 최근에 잦아진다네요. 이거는 뭐 반도체 대형주의 부부의 세계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예. 당신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다던데 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어? 이거에 그럴까요? 대한 얘기들이 좀 많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동학개미 운동을 해서 어찌됐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어찌됐든 수익이 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쉐어해야죠. 예. 부분을 쉐어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샀다라고 얘기하고 낼름 팔아서 딴 데 가서 또 깨지고 있는 소가리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죠. 그러면은 그 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네. 농담을 좀 말씀드렸고요. 요즘 힘드실 텐데 어찌됐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까도 저도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야 되나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기에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한국경제TV가 선정했네요. 예, 한국경제TV가 선정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좀 가볍게 10만 원대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를 가릴 만한 그러한 재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반도체는 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론 라인의 증설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건 부품주를 가지 않고 대장주를 갈 때는 결국 가벼운 SK 하이닉스가 낫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물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옮기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던 SK 하이닉스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새롭게 편입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쪽이 물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빠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의 영역은 일단 두고 네.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수익률 높다라고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있다라는 일봉을 보게 부분이고요. 된다라면 예. 지금 현재 8만 원대 초반에서 8만 원대 중반 사이에서 약 2개월 가량 횡보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 현재 보게 된다라면 전형적인 횡보에서 어제 박스를 뚫어준 모습이죠. 그 박스가 다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이 박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를 깨지 않고 박스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들.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표현을 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2달 정도 걸쳐서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괴리감이 엄청났죠. 괴리감이 엄청났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안 판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 뚫어주면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한 게 다음 박스까지 10만 원대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는 곳으로 파악을 해주셨고 기관의 순 매수세가 4거래 연속 들어오네요. 예. 외국인은 현재 팔고 있다. 약간 매매 공방은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까요? 세 번째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대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좀 중국 드렸어요. 소비주요. 예, 여전히 지금 이쪽의 섹터들이 예.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해요. 그게 상반기 그 최대의 뭐 쇼핑 행사 이런 모멘텀 그렇습니다만 예.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던 뉴스 제 눈에는 우연히 잘 띄었어요. 뭐가 뭐냐면 있을까요? 지금 예. 중국 대사께서 얘기를 하신 게 대사. 시진핑 주석이 가을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방문한 이후에 한한령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거는 하셨거든요. 그런 딱지표를 떼면 우리나라는 좋은 건데. 좋죠. 그게 어젠가 그저께 제가 그 뉴스를 예.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뉴스가 오늘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결국 우리가 그동안 한한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좀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다시 사드 문제
반입에 따른 그러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중국 대사가 그런 발언, 정치적인 발언을 쉽게 꺼낼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정도로 친한파라는 수식어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무게감이 때문에 있죠. 책임도 있고 말에 무게감이 대한.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호재다. 특히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호재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그렇죠. 투자할 종목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리스트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조금 콜마홀딩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뭐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홀로 치고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6.75% 상승했고 현재는 한 2% 가깝게 오르고 있고 의미 있는 수급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7거래 만에 매수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추세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죠. 자, 한국 콜마 홀딩스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소장님의 마지막 관심주 이거 너무 네.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주입니다. 추천주가 아니라는 점 서두에 좀 말씀드리겠고. 아, 그래요? 관심. 왜 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카카오입니다. AS 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혹시 뭐 하겠는데. 조심하라 이런 의미. 예, 조금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목에 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일단 한번 봐주시죠.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없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카카오가 5월 26일 날 대량 거래를 하면서 꼬리를 달면서 전환형 모양이 나왔죠.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신 분들이 나오던 교과서대로입니다. 십자형 전환형 모양이 나왔죠. 그대로 차트가 꺾였습니다. 예. 5일선을 하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1선을 하회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5일선이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카카오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하셨던 교과서적인 모양에 나오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입니까? 떨어지는 차트입니까? 떨어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떨어지는 차트의 네. 그 모습이죠. 이것이 현재 21선의 어떤 지지를 받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그러네요. 거 예. 먼저 차트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는 국민주입니다. 그렇죠.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뭐 메시지를 다 그걸로 하시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뭐 카카오란 주식을 이제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자기가 역 앞에 내려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길래 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주식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지금 아. 카카오는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는 카카오고 여러분들이 아는 주식이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카카오가 물론 나쁘다는 주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이익이 3천억에 시총이 대략 20조 정도 되니까 PER이 70배입니다. PER이 70배가 된다는 게 물론 성장성은 높습니다만 70배씩 성장할 수 있는 PEG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 분석으로 봐서도 현재 밸류가 다소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밑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S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차익을 한번 좀 실현하십사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식의 경우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 그렇죠. 의미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르는 흐름들도 있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라서 매도 권유한다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데일리 2%의 특징이 뭡니까? 할 말을 한다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예, 객관적인 할 말을 잣대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죠. 차영주 소장이 보는 견해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카카오를 바라보는 관점과 차영주 소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또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 네. 저 친구의 관점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네. 제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카카오는 이제 스탑을 네. 외쳐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분석 잘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상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3772번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